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풍자만평. 오늘은 검수완박 공로가 무궁화 대훈장,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불법 만행과 부정선거 방조, 그리고 좌파들의 몰락,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장 박병석, 퇴임을 며칠 앞둔 문재인,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한표가 되어서 온갖 불법과 폭력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어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문재인 좌파 정권 최대의 대단한 업적을 전 세계 자유우방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획기적인 검찰 완전 무력화 법안 검수완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문재인과 코드를 맞춘 민주당은 이같이 대단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는 지혜와 지략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루어낸 역사적인 위헌, 불법 폭거 기념일 검수완박의 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전 국민의 뜻을 무시한 공로를 인정해서 문재인은 무궁화 대훈장을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셀프 수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그리고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최고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 루비 등 값진 보석으로 장식을 해서 만듭니다. 문재인과 김정수에게 수여될 무궁화 대훈장의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 7천원씩 총 1억 3,647만 4천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정권 최대의 업적인 검수완박 공표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과 청와대 좌파 인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 수사를 막아내기 위한 정권 비리 방탄법은 성공리에 완성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방탄소년단을 청와대에까지 초청하고 유엔과 해외 순방 때 동행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대단한 인기와 영향력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권 비리 방탄법 검수완박 법안을 장안에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또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은 문재인의 정치 철학은 오직 대깨문들을 위한, 대깨문만을 위한 정치적 소신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무궁화 대훈장을 문통 자신이 스스로 또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김정숙에게 셀프 수여할 만큼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검수완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기로 했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경실련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당이 그토록 밀어붙였던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 공수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과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국익에, 국가의 이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커녕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한테도 이미지만 나빠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그러한 것이 저들이 그토록 무리수를 써가면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칼자루를 지금은 윤석열 새 정부에서 쥐게 되었는데, 이제 수사를 받게 된 고위공직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직에 몸담고 있었던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어쩌면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해찬은 자신이 내건 20년 집권론과 관련해서 20년도 짧다라면서 연속 집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년 또는 50년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같이 자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좌파 정권에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장악을 했고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에서 그러한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180석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불법적인 만행, 전모와 또 숨겨진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민주당의 정봉주 의원은 민주당의 180석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4.15 총선 기간 중에 한 그러한 행위를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잘 몰라? 나 정봉주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봉주 의원이 언급한 이씨, 양씨는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핵심 멤버로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라고 두 사람을 특정지어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아서 부정선거 관련 추악한 범죄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는 이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공모해서 자행한 이러한 부정선거의 만행에 대해서 최근 충격적인 증언이 중앙선관위 지붕 위에 있는 굴뚝을 타고 연기가 되어서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 소문의 진원지는 과거 중앙선관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선관위 공무원 배모 씨입니다. 배모 산업개발대표가 4.15 총선 부정선거와 이번 3구 대선에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으로 선관위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과 유공자 가산점 수혜 공무원 전수조사를 촉구한 건의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공무원들 중 5.18 유공자 가산점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 공무원이 선관위 핵심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에 5.18 가산점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타 지역 출신 선관위 공무원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쉰다라는 말도 나온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배모 산업개발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선관위에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이 중요한 국가 대사인 선거관리 업무를 좌파 일색인 특정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다 장악하고 좌파 정권의 최대 수혜 집단인 5.18 귀족이 장악을 했다면 그러한 선거를 그 선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윤 당선인과 정권 인수위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인적 구성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비밀 공작 집단인 북조선과 그 북한의 남한 내 공작 집단인 특정 지역이 있는 나라이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러한 면을 경시한다면 한국은 서서히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네, 이상의 내용이 지금 중앙선관위 굴뚝 위에서 펴오르고 있는 연기입니다. 연기 내용입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만약에 3구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면은 어쩌면 좌파들은 사회주의 공산혁명 완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고 규명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3구 대선에서
무려 320만 표 이상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불법 조작되어 가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에서 0.73% 불과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신설부터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70여 년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물러나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부패, 경제까지 이른바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박탈하겠다라는 발상은 국가의 근본과 국가의 통치 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허물어버리려는 사악한 의도인 것입니다. 과거 공수처 법안을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강행 처리한 당시의 국회의장 문희상은 지금은 존재감조차 희미한 옛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 자리는 대한민국 서열 2위의 대단한 명예직인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미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꼭두각시가 되어서 국회를 온통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킨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국회의장직을 내려놓고 낙향한 이후로 매스컴에서 문희상이란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니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지나친 욕심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얼마만큼 파멸시킬 수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추악하고도 부끄러운 전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통과시킴으로써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향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전무하고 오히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의 불법적인 나쁜 이미지로 인해서 최악의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검수완박 사태는 이제 단순한 관련 법안 문제를 넘어서 불합리한 반이성적 비정상 사회로 가느냐, 이성과 합리가 우선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출범을 하게 된 윤석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없도록 태클을 거는 행위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부정선거를 이 땅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좀 더 심각하게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